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영상은 한여와 아파트가 얼마나 안 팔리면 일어나라는 주제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요즘 같은 경우는 과거와 달리 아파트를 주로 매수하는 연령대가 30대예요. 한여들이 워낙 징징징징 거려가지고 30대가 가장 많이 아파트를 매수합니다. 결혼하면서 아니면 결혼한 지 5년 이내의 신혼부부들이 아파트를 많이 매수하는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은 최근 같은 경우는 혼인도 많이 급감했죠. 최근 1년은 반등을 했습니다만은 전체적인 트렌드는 많이 급감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한 세트라고 할 수 있는 아파트 거래도 많이 줄었습니다. 지금 미분양이 엄청나게 많은 건 다들 아실 거예요. 특히 악성이라고 할 수 있는 중공업 미분양 같은 경우도 지금 2만 호가 지금 넘어가죠. 그러다 보니까 이금융권, 건설업이 지금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정부에서 지분형 모기지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 4월 3일 우리나라 경제금융을 이끌고 있는 F4, 이 중에 최상목 경제부총리를 빼고 이창용 하는 총재, 김병한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감원장이 한국은행이랑 금융연구원의 공동정책 컨퍼런스에서 지분형 모기지 도입의 필요성에 대해서 한 목소리를 냈다고 합니다. 그러면 지분형 모기지가 뭘까요? 이거 같은 경우는요, 1억으로 10억짜리 집을 살 수 있는 기막힌 방법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볼게요.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매우 긍정적으로. 가령 시세 10억짜리 아파트가 있다고 하죠. 내 돈 1억만 있으면 됩니다. 10%만. 그리고 대출은 금융권으로 통해 가지고 4억 원, 40%를 받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50%를 어떻게 하냐? 주택금융공사에서 지분을 획득하는 겁니다. 그러면 토탈 합치면 10억 원이 되는 거죠. 이렇게 구매를 하는 겁니다. 만약에 집값이 2억이 빠집니다. 그러면 주택금융공사에서 하락분 2억을 모두 책임집니다. 사실상 정부에서 떠안는 거죠. 그러면 집값이 2억이 오르면 1억씩 반띵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도 참 기가 막히더라고요. 지분을 늘리고 싶으면, 만약에 집값이 오를 거라고 보고 지분을 늘리고 싶으면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주택금융공사 지분을 추가로 매입이 가능하답니다. 서민들을 위하는 거죠. 그리고 주택금융공사 지분 50% 같은 경우는 연 2%로 저리로 빌려준다고 합니다. 이야, 참으로 기막힌 방법이네요. 역시 한국은 아파트 공화국 맞습니다. 재테크 격언에 그런 이야기가 있죠. 정부 정책에 맞서지 마라. 기존에 있던 정권들도 각종 아파트가 오르면 규제책을 내놓지만 사실상 큰 흐름으로 본다면 대한민국은 아파트 상승 쪽으로 다 배팅한 정부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파트 하락론자들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물을 먹죠. 물을 먹는 이유는 한국은 아파트 공화국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기득권, 고위공직자, 국회의원들 재산을 보십시오. 주식 별로 없습니다. 죄다 아파트예요. 죄다 아파트. 강남 3구에.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도 나오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들의 맹부는 그렇습니다. 청년들과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을 도와주고, 지금 가계부채가 너무 많다. 너무 많다 보니까 이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 만약에 5억 정도를 주택금융공사에서 지게 되면 이게 가계부채에서는 빠지겠죠? 그거를 노리는 겁니다. 그리고 젊은 남자들한테 아파트를 사기 쉽게 해주고, 그러면 당연히 지금 미분양으로 골 때리고 있는 건설업, 이금융권을 도와주는 거죠. 그리고 한여들 결혼도 늘어나겠죠. 즉 일석삼조라는 겁니다. 참으로 기막힌 방법을 생각했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이 정책이 시행되면 단기적으로 아파트 가격은 일단 크게 떨어질 가능성은 없죠. 오히려 상승시킬 수 있는 원동력으로도 충분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10억 이하 아파트 같은 경우는요. 그리고 이제 아파트를 팔아가지고 노후 자금으로 써야 될 기성세대들 같은 경우는 엑시트하기 좋아지는 거죠.
그런데 이게 단기적으로는 그럴 수 있겠습니다만은 장기적으로 이게 유지가 가능한 모델인지는 사실 의구심이 들어요. 꾸준하게 인구 구조가 문제 없어 가지고 아파트 가격이 어느 정도 꾸준하게 올라간다면 윈윈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의 인구 구조는 향후 몇십 년 동안은 예측이 됩니다. 결국은 지금 인구는 이미 줄고 있고 세대수는 아직 증가하고 있습니다만은 어느 수준 가면 결국은 줄어듭니다. 1인 가구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만은 2인 가구 같은 경우는 2인 가구 이상 같은 경우는 지금 정체하고 있어요. 그러면 결국 아파트 수요가 장기적으로 보면 줄어듭니다. 공급 대비 수요가 줄어들면 결국은 아파트 가격이 하락할 가능성이 높아요. 물론 전체가 하락하지는 않을 겁니다. 즉 지역 양극화가 많이 진행될 거예요. 인기 지역 같은 경우는 아파트 가격이 방어될 수 있겠지만 수도권 같은 경우요. 하지만 지방 같은 경우는 하락이 제가 볼 때는 불가피해요. 그렇게 되면 가격 하락하는 거는 아까 보셨잖아요. 오르는 거는 반띵하지만 하락하는 거는 모두 주택금융공사에서 떠안습니다. 결국은 세금이죠. 나중에 태어날 아이들, 지금 어린 아이들이 결국 세금으로 메꿔야 되는 거예요. 이거 같은 경우는 미래 세대들한테 너무 부담을 주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이런 기막힌 생각을 한 걸 보니까 역시 한국은 아파트 공화국인 것 같고, 그리고 기사 내용을 제가 쭉 보니까 최종적인 결정은 아직 나진 않았습니다만은 정부 내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답니다. 어떤 식으로 결론이 날지 모르겠지만은 하여튼 발상만으로도 참으로 놀랍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